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2자가 6개 있는 날입니다. 2022년 2월 22일. 그런 날인데 주식시장은 조금 우울하게도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지수 1.35% 하락을 하면서 2706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고,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점은 장중에 269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양봉 마감을 했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8%대 하락을 하면서 868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대통령의 날로 인해 휴장이었지만 유럽 주요국 증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면서 하락을 했었고, 또 오늘 새벽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쪽에 평화유지군을 파병을 지시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새벽 사이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친러 공화국으로 해서 독립을 승인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정학적 긴장감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아침부터 정말 전쟁이 나느냐 그런 얘기들로 좀 심리가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요, 그래도 이제 오늘 저녁쯤 되니까 특이사항은 없어요. 지금 현재 시간 러시아 증시는 5% 정도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유럽 증시는 약보합권, 그리고 어제 하루 쉬었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한 1% 정도 하락. 그래서 어차피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위기,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도 지난주에도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좀 너무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은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가, 아니면 이제는 정말 정점을 향해 가는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면은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점을 향해 간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격언을 되새겨볼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2021년도 말 기준으로요, 대한민국이 러시아 수출 비중이 1.5%고요. 또 수입은 2.8%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 수출입 비중은 각각 0.1%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노출도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 크지 않다, 이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사실 정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문제인 거지, 다른 유럽 또는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이런 쪽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일상이 좀, 직장이 조금씩 마비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악재면 악재였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위기, 이런 부분들은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이게 좀 끝난다, 그럴 경우에는 지난 1월 28일의 저점이었던 2591포인트는 최소한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위기가 감돌았지만 일주일 동안, 5거래일 동안 양봉을 만들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뭔가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외교 협상과 병행이 되면서 잘 해결이 된다면은 현 구간이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다, 2600선 정도는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요인으로는 이제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또 24일 날 회담이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럴 때 회담이 잘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서서 언급했던 조금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이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고 보면은 또 기회가 되는 거겠죠. 최악의 경우로 산정을 한다면은 60개월 이평, 한 2,500선 정도? 뭐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정말 지나고 보고 정말 미래의 그 정도까지 왔다면은 그때는 정말 다시 한번 예전에 뭐 2020년도 3월 달에 1400포인트와 맞먹는 그런 기회의 영역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본업에 충실을 하면서 투자할 자금을 모아 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뭐 주식을 본다고 해서 사실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제 오늘은 제가 또 이제 그런 분들 봤거든요.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사니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아 오늘도 별일 아닐 거야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사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잠깐 올라갔다가 또 이제 장중에 흔들려 버리니까 쫄게 되죠. 거기다가 오늘의 뭐 저점 이탈해 버리고 결국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저점 이탈로 인해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요, 제가 봤을 때는 매매는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 좀 강조드렸던 뭔가 포트폴리오에 좋은 업종,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다 같이 떨어지는 거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예를 들어도요, 내 아파트가 10억이에요. 그리고 내 옆에 아파트도 10억이에요. 그게 다 같이 15억이 되면요, 어차피 이사를 가더라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내 옆에 아파트도 5억으로 떨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시세가 그렇게 됐고 전체적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손해가 또 아닌 거예요. 어차피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지정 확정 리스크로 다 같이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시기와 상관없이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리밸런싱을 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지금은 좀 관망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도 해운주들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한해운 뭐 장중에는요 6%대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3%대 상승 마감을 했고, 페노션도 오늘 뭐 상당히 좋았죠. 장중에 5%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2.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해운주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이면요,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운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업종이고요. 그래서 해운 업종의 주가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앞서서 언급드렸던 대한민국의 수출과 수입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해운 업종이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드렸던 뭐 SM 같은 기업들 1%대 상승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계속 꾸준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최근에 좀 음식료 업종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보세요. 뭐 이런 기업들도요,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포트에 어느 한편에라도 있으면은요, 결국 본인의 계좌 자체가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LX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3%대 상승을 했는데 뭐 21선을 깨지도 않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고배당주, 실적이 안전하기 때문에 고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